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상담 대학원생은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지난 영상에서 대학원을 안 간 상담 지망생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얘기했어. 그리고 대학교 4년보다 석사 2년이 더 엑기스라는 이야기도 했어. 그럼 알아봐야겠지. 대체 대학원에 가면 무슨 경험을 하는 걸까? 자, 씹어보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심리상담하는 사람인지 심리상담이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장사꾼인지 판단하는 내 나름의 기준이 있어. 이거 진짜 꿀팁인데 알려줄게. 그 사람한테 물어봐. 심리상담 잘하세요? 9구단 신동이 있다고 치자. 다른 친구들 4단 외우고 있을 때 9단까지 외운 아이야. 의기양양하겠지? 막 자랑하는 거야. 나 수학 잘해. 근데 이 애가 수학을 잘한다고 할 수 있나? 아니야. 9구단은 이해가 아니라 암기잖아. 이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얘가 외우는 건 잘하는구나, 이거지. 중학교 가서 방정식 함수,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배울 때도 잘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학부까지 배우는 심리학은 1, 2학년 때 배우는 기초 중에 기초, 3, 4학년 때 배우는 응용 중에 기초야. 이런 느낌이지. 학부과정을 쓰러뜨렸나. 그 녀석은 우리 수련과정 4,000원 중에서도 최약체라고. 만만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어려운 놈들 중에 가장 쉬운 놈이라는 거야. 암기 또는 이해력이 좋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리학 한번 훑어보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지. 상담이론 배운 사람일수록 심리상담 잘하세요? 라는 질문에 마음속으로 솔직히 좀 치죠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 것 같거든. 특히 상담, 상품을 판매할 목적이 더 크다면 내 상담은 뭔가 다르다, 빠르고 효과적이다, 나만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게 되는 거야. 본격적인 상담사 수련 과정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게 이거야. 내가 저도 모르고 있었구나. 자신만만했던 자기가 부끄럽고 숨고 싶어져. 왜냐? 실전은 수준이 다르거든. 해야 하는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아.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 할수록 느낌은 오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 나 어떻게 반응해야 돼? 이러며 자기 밑바닥 한계를 보게 돼. 슬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속삭이지. 이거 내 길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도 상담 줬도 못해.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은 상담 잘하세요? 라는 질문에 오히려 겸손한 편이야. 평생 공부하는 거죠. 물론 자신있게 저 심리상담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가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풍기는 아우라부터 다르거든. 그런 분들은 누가 봐도 다른 급이니까 제외. 이쯤 되면 도대체 뭘 해야 하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야? 궁금할 거야. 내 경험, 모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 과정, 그리고 상존하는 견해들을 바탕으로 정리해볼게. 대학원에 가면 해야 하는 것들. 첫째, 수업 및 과제. 상담이론이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바라보는지에 따라 신경증의 원인도 해결 방법도 상담의 과정도 달라. 이런 말 했으면 우울증 밑줄 쫙, 이런 반응했으니까 불안, 이런 공식이 없다고. 내담자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어떤 상담을 해갈 건지 전략을 짜려면 이론, 경험, 상담적 센스가 동시에 요구돼. 이론? 당연히 중요하지. 수업 그리고 과제를 통해 이론을 공부해. 이게 쉬울까? 며칠 공부한다고 알 수 있을까? 알아도 모르겠고 공부를 하고 또 해도 헷갈려. 많이 알수록 모르겠다는 말 있지? 정확해. 사람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 깊이는 알면 알수록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야. 내가 고급 상담 이론 들을 때 첫째 주는 정신분석 상담, 둘째 주는 인간중심 상담,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하나씩 상담 이론을 배웠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분량이야. 학부 때는 한 수업, 한 학기 통틀어서 이론 하나를 배우기도 하거든? 한 학기 동안 다뤄도 모자란 내용을 매 주마다 해내는 게 대학원 수업이라는 거지. 근데 수업이 하나뿐인가? 나는 대학원 다닐 때 한 주에 수업을 4개씩 들었어. 다른 수업도 당연히 비슷한 분량을 해내야겠지. 매일 저녁, 주말을 내내 과제 폭탄으로 살아야 돼. 게다가 상담은 순수 학문보단 응용 학문 쪽이거든? 그냥 내가 상담했던 일에 라는 직감만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야. 그래서 실전 역시 이론을 알아야 할 수 있어. 실전 경험 및 숙련도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 과제도 마찬가지. 상담 실무와 관련된 과제가 하나씩 생겨. 수업의 일환도 있지만 지도 교수님이 개별적으로 내주시는 과제도 있을 수 있어. 어차피 나중에 자격증 따려면 수련 과정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이미 하게 되는 거지. 자, 들리지 않아? 내 여가 시간 사라져가는 소리?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둘째, 개인 상담. 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 당연히 상담 직접 해봐야겠지. 교과서를 통해 배운 심리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야.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 이론으로 공부했던 것을 실존에서 사용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담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호되게 배우거든. 상담이라고 해도 그냥 대화 나누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힘들어? 응?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네가 상담의 막막한 어려움을 가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야. 심리 상담은 단순히 말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게 아니야. 눈앞에 있는 내담자의 인생을 함께 느끼며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돼. 내담자가 상담 없이도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고급 스킬이라고. 그러려면 내담자에 앞서 우선 내 마음이 건강해야 하지 않겠어? 상담사는 개인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받기도 해야 돼. 이걸 교육 분석이라고 하는데 사실 상담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조건이라고 봐. 교육 분석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자. 개인 상담을 진행하려고 해도 장벽에 부딪힌다? 왜? 내담자를 못 구하겠거든. 이렇다 할 자격이 없는 상태잖아. 누가 뭘 믿고 심리 상담을 부탁하겠어? 대자보 붙이고 SNS에 게시하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내담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지. 결국 실습을 도와주는 센터에서 상담 케이스를 나눠받는 경우까지 생겨. 보고수? 오히려 실습비 명목으로 돈 더 내진 않으면 다행이지. 원래 아쉬운 사람이 을대접 받잖아. 셋째, 슈퍼비전. 내가 개인 상담하면서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지. 근데 더 절망적인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슈퍼비전이야. 내가 한 상담 내용을 더 경력 있는 상담사한테 보여줘야 돼. 땅에 떨어진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발표까지 해야 한다고. 슈퍼비전이란 1급 전문가인 선배 상담사에게 내가 한 상담 내용을 보여주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듣는 과정이야. 상담 컨설팅이라고 보면 돼. 전문가 스타일을 따라 호되게 혼나기도 하고 내가 상담에서 했던 반응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해주기도. 심지어 슈퍼비전 갔다가 수련생이 슈퍼바이저에게 상담을 받는 비윤리적인 일도 종종 생겨.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그 사람이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면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그러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고 있어. 남들에게 평가받기 두려워하는 사람일수록 이 슈퍼비전은 지옥과 같은 과정이야. 문제투성이 상담 기록을 내가 정리하며 한 번, 슈퍼바이저가 분석하면서 또 한 번 좌절을 겪거든. 슈퍼비전과 관련되어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쪽을 확인하도록 하고. 넷째, 심리평가 수련, 집단상담 수련, 학회 참석, 주말이 없다. 임상심리보단 덜하지만 심리상담사도 심리평가에 필요한 해석 툴을 알아야 돼. MMPI, HTP, DAP, SCT, K-WAGE, MBTI, TCI 등등 수많은 툴이 있어. 이것에 대해 배우려면 정규 수업 외에도 따로 시간을 내서 워크숍을 다녀와야 돼. 워크숍, 집단상담, 학회 등 대부분 주말에 할 거 아니야? 주말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오히려 주말이 더 바쁘고 피곤해. 매주 교통비, 숙식비 나간다고 생각해봐. 부담되지 않겠어? 다섯째, 교수님에 따라 프로그램 진행, 집단 보조, 해외 저석, 번역 등을 하기도 한다. 요즘 자동 전투 시스템 있는 게임 많잖아? 버튼 하나 누르면 게임 캐릭터가 알아서 레벨업하고 퀘스트하고 성장하고 아이템 가져다주고. 교수님의 자동 전투 캐릭터들이 대학원생이라고 보면 돼. 이거 좀 해와라. 이렇게 버튼 누르면 대학원생들은 그 복잡한 과정을 해서 제출. 제주는 대학원생이 부리고 혜택은 교수님이 보는 식이야. 교수님의 갑질 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잖아. 심리학과라고. 다를까? 교수님이 진행하는 집단 상담에 무보수 보조 참가자가 되기도 하고 교수님의 마음에 든 해외 전공서를 대학원생들끼리 영역 나누어 번역하기도 해. 나중에 번역서가 나왔다? 대학원생 이름은 하나도 없고 교수님 이름만 딸랑 써있지. 물론 나는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난 편이라 이런 부조리한 일은 없었거든.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대학교에 수많은 대학원생들은 교수님의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 여섯째, 논문 준비. 이미 평일, 주말도 없는 대학원생이지만 아직 남은 시간이 있지. 저녁 시간에 과제만 하고 자면 섭섭하잖아. 새벽을 함께할 친구, 바로 논문이야. 석사 논문은 이제 막 걸음마는 단계거든. 써봤자 별로 중요한 취급 못 받아. 근데 이 걸음마를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석사들이 피와 땀 그리고 돈을 쏟았을까.
학교마다 다르지만 내 경우는 매주 해외 논문 하나씩 번역해서 스터디 진행했어. 학교 선배들이 지금껏 썼던 역대 논문을 모두 읽고 분석하기도 했지. 논문 주제 선정하려면 적어도 몇십, 몇백 편의 논문을 검색하고 익혀야 되거든. 끔찍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기각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전면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어쩌겠어. 대학원생마다 관심 분야 다를 거잖아. 누구는 성소수자, 누구는 우울, 누구는 열등감.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교수님의 관심 주제가 아니면 무조건 기각시키는 곳도 많아. 그러니 졸업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교수님의 관심사 논문을 써야 돼. 관심 있는 분야를 써도 힘든 게 논문인데 관심 없는 주제를 매일 새벽마다 쓴다? 이게 어떤 심정일까? 이쯤 되면 내가 심리 상담을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는 정도야. 아, 그래서 교육 분석 받는 건가? 이 엄청난 순환 논리. 네, 비꼬는 겁니다. 7째. 그래, 다 좋아. 근데 돈은? 그래, 개인 생활 줄이고 참 줄이고 여가 줄여서 이 많은 것들 다 해낸다고 치자. 그런데 돈은? 이 많은 과정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 수업 받으려면 당연히 학비 내야 하고 수련생인데 개인 상담하면 돈 받을 순 없고 슈퍼비전도 매회 비용을 내. 상담 도와주고 분석해 주시느라 슈퍼바이저 선생님도 시간 내주시는 건데 당연하지. 심리평가도 수련 비용, 슈퍼비전 비용이 들고 교육 분석도 당연하고 워크숍이랑 집단 상담도 무료일 리가 없잖아? 적어도 10만원 이상, 평균 2에서 40만원 정도야. 교통비, 숙식비까지 따지면 매주 어마어마한 돈이 깨져. 벌 곳은 없고 쓸 곳은 많아. 없는 시간 쪽에서 알바를 하려고 해도 체력이 따라주질 않지. 이 모든 게 최저시급으로 충당 가능한 사이즈도 아닐 뿐더러 몇몇 교수님은 알바 등 경제활동을 금지하기도 해. 지금은 수련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거지. 자, 이상 심리상담 석사의 길이었어. 임상전공도 다르지 않아. 대신 임상전공은 대학원 졸업 후 임상수련이라는 수순이 있어. 병원에서 지내는 인턴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네. 몇 년간의 수련 기간을 무급 혹은 돈을 내며 버텨야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그 후에야 비로소 임상 전문가가 될 수 있어. 즉,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상담 전문가의 길은 사회생활 초입부터 빚더미야. 난 그저 심리 상담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몇 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네. 나이는 아무리 빨라도 20대 중후반이겠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지만 모아둔 돈이 마이너스야. 연애, 결혼 이런 거 먼 나라 남의 이야기지 않겠어?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 졸업하고 자격증도 땄으니 이제 열심히 벌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무리 깊은 동굴이었어도 그 끝에 빛이 가득하다면 괜찮겠지. 하지만 석사 졸업 후 학회 자격증을 들고 취업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다양한 실망감 그리고 박봉이야. 언젠간 석사 이후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혼돈의 카오스도 매운맛에서 씹어볼게. 어때? 사실 이 모든 걸 소개하는 내 마음은 양가적이야. 이렇게나 힘드니 심리학과 신중하게 오세요, 오지 마세요 라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하나 있는 건 이 정도는 해야 심리상담사 될 수 있어요 라는 마음도 있어. 어느 거 하나 버리고 간소화할 구석은 없다는 거지. 우리들이 힘드니 쉽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옳지 않아. 다 필요한 과정이니까. 다만 현직의 전문가에겐 이 과정을 빌미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임에 대한 자성, 부조리한 부분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자발성, 그리고 앞으로의 수련생에겐 이 과정을 감수할 마음의 준비와 확고한 의지를 부탁하고 싶어. 자, 이렇게 대학원 3부작 끝. 다 본 내 남자친구들은 지금 어떤 기분이려나? 상담사가 되고 싶은 모든 지망생들이 이 영상을 보길 바란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할게. 오늘은 여기까지. 너희들의 레토르트 건배 반짝반짝한 무슨